안녕하십니까.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누가 내 딸을 죽였나?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그죠?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누가 내 딸을 죽였나라는 영어 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 책에 관한 그 언급을 잠깐 미리 했었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다른 작업도 하고 다른 강의도 하고 잠깐 휴가도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그 남해죠. 고흥이라는 곳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결국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여행 중에. 아침, 낮, 그리고 오후에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막 감상하다가도 이제 저녁 밤이 되면 침대 속으로 어둠 속으로 쓱 들어가면서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마치 숙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2021년 봄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한참 막 빠져든 저에게는 손정민 그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결국에는 이제 익사를 하게 된 그분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흥미로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봤는데 호기심 차원에서 보면 볼수록 좀 되게 여러 가지 이상한 감정이 많이 휩싸이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책을 딱 접하게 됐는데 자신의 딸이 총을 맞았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우발적인 그냥 충격 사건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고, 근데 이 엄마가 자기 딸의 죽음을 파헤치면서 점점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인물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뒤에 관련되어 있었을지 모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라든지 검사의 기소라든지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손정민 씨 그 사건과 그 손정민 씨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중들에게 알리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아버님 선현 씨의 그 모습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슨 그냥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그냥 읽었다가 제 실제 어떤 삶과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더 몰두하고 몰입해서 책을 읽게 되더라. 그리고 거꾸로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다시 나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는데 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 그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어 강의를 하고 뭐 영어 독해를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저도 일종의 그냥 하나의 생활인이잖아요. 사람이고 그냥 영어라는 수단을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에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 있겠지만 이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만큼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파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이고
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로이스 덩칸, 누가 내 딸을 죽였나? Who Killed My Daughter? 1992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이 책이 상당히 길어요. 3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밑줄 쳤었다. 또 그 밑줄 쳤던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소개하면은 또 강의래. 이 영상이 되게 루스해지니까 딱 2개 영상으로만 전반부의 한 대목, 후반부의 한 대목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부에서는 그 사건을 딱 접했을 때 그 정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어떤 부모, 엄마, 가족 이런 어떤 모습 되게 황당하고 당황하고 슬프고 이게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가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유 뭐 교통사고로 뭐 죽었나 보지. 그냥 술 마시고 죽었나 보지. 뭐 죽은 게 대수라고 하는 그런 차가운 시선을 한 번은 조금은 거두고 좀 적극적으로 그들의 아픔에 한번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제 모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대목 한 대목씩 한번 좀 재미난 대목들, 읽어볼 만한 대목들을 우리 영어 공부한 셈 치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이에요. 여러분 혹시 병원 응급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번, 그리고 저의 가장 사랑하는 분신이 정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맨날 며칠 같이 함께 그 응급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했었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간 거고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갑자기 방금 전까지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쌩쌩했었던 딸이, 친구랑 식사하러 나간다는 딸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과연 가족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 여기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이제 이 필자인 아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죠. 돈과 나는 옷을 그냥 던져 입은 거예요. 그죠? 뭐 챙겨 입은 게 아니라 던져 입은 겁니다. 병원까지 이제 운전해 갔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게, 이걸 영어 공부를 좀 하자면 이런 걸 가리켜서 미드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뭐뭐한 상태로 내 손이 아주 타이틀리하게 내 무릎 위에 이렇게 클래스프 된 채로, 그러니까 손을 꽉 붙잡은 채로, 그죠? 그리고 독립분사 구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문장이 끝납니다. 한 손의 손톱이 움푹 판 흔적, 아우지를 내고 있더라. 다른 한쪽 손의 그 손등 위에. 그러니까 너무 꽉 쥐고 있으니까 손톱이 이제 막 손톱 자국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기도하고 싶었대요. 근데 정말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what to pray for를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 대목 너무 정말 슬픕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운을 갖다가 프레스하기가 싫었다. 그러니까
운을 막 밀어붙이는 거야. 좋은 쪽으로. 뭐 함으로써? 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칫 신에게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내 딸이 안전하기를 원해달라. 사실 이거 무리한 부탁이잖아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신을 불쾌하게 함으로써 나의 욕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요구할 수 없었다. 그 전화가 프랑스타라는 거는 장난꾸러기. 왜 장난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짓궂은 장난. 이런 사람이 전화를 한 것이다. 여기 4는 S가 걸리는 겁니다. 케이트가 nothing more than 뭐뭐에 불과한 그냥 좀 상처가 난 거야. 스크래치 어디 긁혀가지고 그죠? 아니면 뭐 어디 넘어져가지고 뭐 좀 찢어졌다라든지 단지 이런 스크래치를 겪었다 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요구할 수가 없었다. 왜 요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너무 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잖아. 그 손정민 군이 4월 말에 실종이 됐대요. 친구하고 함께 나갔는데 친구는 돌아오고 이 친구는 실종이 되고 그것도 한강변에서. 한강변이니까 왠지 익사라는 안 좋은 생각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 좋은 예감이 틀리지 않고서 결국 5일인가 4일인가 뒤에 발견이 되잖아요. 한강에서. 그 사이에 부모가 느꼈을 그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수막 붙이고 뉴스에 와서 하소연하고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는 사람들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때 그 아버님의 그 눈물에 짓눌려진 그 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딸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죽기 직전이다. 뭐 이런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설에서. The future rolled out. 미래가 쫙 그 둘둘 말려 있었던 그 카페트가 펼쳐지듯이 미래가 쫙 펼쳐지더라. 내 앞에. 마치 thin 그레이 카펫처럼 수많은 나날들, 수많은 개월들, 연들 보내어지는 과거 분사입니다. spend 시간 ing 뭐뭐 하면서 이제 케이트는 거의 뭐 코마 상태일 거 아니야. 케이트의 몸뚱아리를 돌보면서. 근데 그 케이트의 몸뚱아리는 비어있는 껍질이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with 분사 구문이네요. The kernel of awareness 의식이라는 어떤 알맹이가 그 껍데기로부터 remove 된 채로 그죠? 제거된 채로. 아이고야. 근데 이제 이 엄마는요 이런 딸을 이렇게 막 돌봐야 된다라는 상상을 한 거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연민의 어떤 그 순간을 자기는 경험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이제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을 계속 병수발 해줘야 되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For the rest of my life. 내 인생 나머지 동안 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바로 돌봄이. 뭐 목도 식혀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되고 운동시키고 unable to work. 일을 할 수 없어. 이제 일도 못해요. 딸 돌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행도 못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주 바깥에 있는 다른 주에 있는 아이들 손자 손녀들 방문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을 갖다가 이제 케이트의 어떤 그 몸뚱아리만 가지고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죄수라는 거죠. 죄수. 이 케이트의 몸뚱아리는
나를 가둔 간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상상이잖아요. 지금 따님이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은 상황에서 입 밖으로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I can do that.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혼자만의 상상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리 빠져 있으면, 그죠? 자기 혼자만의 상상에 따라서 입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돌아본 거죠. 이 여자 왜 그래? 자, 근데 이제 이 딸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딸이잖아요. 참 미국은 좀 개방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딸이 이제 최근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집 바깥에서 삽니다. 남자친구랑.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게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베트남 출신이에요. 이민자죠. 그 다음에 뭐 번듯한 직업도 없고 돈은 어디서 생기는데 잘 몰라요. 딸하고 되게 잘 사귀긴 하는데.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이 있던 날 딸이 이 남자친구랑 되게 안 좋은 게 있었다라는 것을 부모님한테 비춥니다. 이제 딸이 죽었을 때 남자친구가 찾아갔겠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나중에 스스로 자해를 해요. 그게 과연 진짜 스스로를 갖다가 괴로움에 찌른 건지, 아니면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얘를 입단속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다가 한 건지 잘 몰라요. 아무튼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거는 자해를 합니다. 손정민 사건에서도 친구라고 처음에 불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동석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뭐 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해요. 그죠? 모든 걸 다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손정민 군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동석자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날 거기 중앙대학교 농구 시합이 있었다는 둥, 다른 대학교 아이들 뭐가 있었다는 둥, 거기에 무슨 클럽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이 동석자와 또 알고 있는 사람들, 손정민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 이게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정없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익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원인이 그냥 물이에요, 물? 얘를 죽게 만든 살인자는 물인 거야? 이 사람이 익사를 하더라도 그 익사를 하게 된 어떤 배경과 과정 뜯어보면은 굉장히 누군가의 책임 소재를 물을 만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경찰은 그냥 수사를 이렇게 종결시켜 버린 걸까? 자, 나중에 이 로이스 덩칸이 이 남자친구를 찾아갑니다. 병원에 있는 남자친구를. 이제 이 대화를 잘 보세요. I didn't shoot her. 제가 그녀를 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덩이 웅얼거렸다. 내 손을 쥐고 있던 그립을 꽉 쥐면서. 알지, 네가 안 쐈다는 거. 하지만 넌 알잖니, 누가 그랬는지. You have to decide. 너는 지금 결심해야 돼. 인지 아닌지를.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줄 만큼 충분히 케이트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네가 결정해야 돼. 그랬더니만 이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눈을 감더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결심 중이에요. 나는 지금 가봐야 되겠다 라고 나는 말을 했어요. 분명했다.
더 추가적으로 묻는 것이 쓸모가 없음을.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고 한숨을 쉬면서 눈을 감으니까. Don't hurt yourself again. 다시는 네 몸을 해치지 말아라. 그것은 그런다고 해서 케이트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에게도 뭐 더 좋은 일이 아니다. I left the room. 나는 방을 떠났고 이제 거기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죠. 돈과 로빈 다 가족입니다. Were waiting outside in the hall for me. Did you do it? 로빈이 물었어요. 나는 그를 용서했어. 케이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케이트를 위해서 용서해 주었어. Do you think he knows who killed her?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그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알고 있어. 남자친구는. 나는 갤러거스에 전화를 해서 그에게 말했어요. 덩이 나에게 말했었던 것을. 경찰이겠죠? That's almost as good as a confession. as good as는 거의 무엇과 다를 바 없는 이란 표현입니다. 그거는 자백이네. confession. 그거는 거의 뭐 진술이네. 라고 그는 exclaim. 소리 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덩이 남자친구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be discharged from 하면은 병원이든 군대에서든 나오는 걸 discharged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갈레고스가 그를 신문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경찰서에 와주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He put me in a room by myself. 그는 나 혼자만 방에 놔두고 남자친구를 내 쪽으로 이제 들여보냈대요. 이제 경찰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경우에는 이 남자친구가 deny ing 뭐뭐 했던 것을 부정하다. 케이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갖다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야. 완전 말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처럼. 나중에 계속 이제 이 엄마가 이 남자친구한테 막 이제 알려달라. 알고 있잖냐. 왜 말이 달라졌느냐. 막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만 자기 괴롭힌다고 역고소를 합니다. 대단 똑같죠? 굉장히 사건이 흡사하지 않나요? 역고소를 한다니까요. 자기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 일상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그 다음날 한 누이와 형부가 걔를 데리러 와서 걔를 데리고 갔대요. 그들의 집, 캔자스 시티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recuperate. 이제 환자가 이제 병을 회복하는 걸 recuperate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었다. 이런 친척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었다. 되게 친척도 없고 그냥 혼자 살고 있는 애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이게 단순하게 그 총격 사건. 지나가던 어떤 남자애들이 예쁘네 저기 배인 여자아이 놀리다가 그냥 홧김에 그냥 총을 쏴버린 게 아니라 이 케이트하고 남자친구 덩하고 이 남자친구 이 베트남 아이가 왜 돈을 어디서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했었다는 거야.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 얘네들이 뭐 어디 뭐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죠. 베트남계 의사, 베트남계 뭐 약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어. 이 사람들도 이런 거 진단서 끊어주고 보호해주고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죠. 얘네들이 몸빵하고 이런 애들이 몸빵은 얘네들이 하고. 근데 케이트가 알게 된 거예요. 함께 그런 사건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케이트는 덩을 만류하죠.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이 이런 자동차 그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하나만 하겠습니까? 종목 하나만 파겠어요? 다른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점점 이 케이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얘를 덩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이 덩은 이미 여기에 푹 빠져 있는 애잖아.
뭐가 가이지 않았을까?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다른 애들을 고용해서 히스패닉계 그죠? 멕시칸 그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래서 이 아줌마 로이스 덩칸 아줌마가 의심을 해보는데 이게 수사로 딱 확정이 안 돼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건들하고 뭔가 돌아가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수면 위에 드러난 거 뒤에 엄청나게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목도 되게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든지 딸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정보를 구하려고 막 사방팔방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또 다른 거예요. 달라요. 약간 보세요. 정말 이 두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23년 동안 처음으로 남편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 전단지들 가지고서 돌아다니면 안 돼 라고 남편이 내게 말했어요. 왜 안 되는데? 내가 물었어요. 기분이 나빴죠. 좀 당황스러웠죠. 남편의 태도에. 넌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라고. Ask for trouble. 위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막 베트남인들 많이 사는 이런 데 와서 막 이런 거 하면 Asking for trouble? 화를 자초하는 거라고? 나는 내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뭐가 두려운데? 내가 체포라도 될까봐? 쓰레기 막 이렇게 투기하는 걸로? 리터란 단어 아시죠? 쓰레기 투기 하다. 누군가가 보고서 retaliate 복수할 수도 모르잖아. 왜? 전단지 이런 거 붙였다고? 복수를 한다고? It's one thing to mail them to businesses, but it's another to be out there in person, taping them to walls. 야, 요런 표현이 이런 글에도 나오는구나. 그죠? One thing, another. 그 전단지들을 갖다가 가게들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요. In person, 직접 거기 나가가지고 벽에다가 테이프들로 붙이는 것은 또 다른 것이요. 완전 다른 문제라고. 내가 왜 벽에다가 이것들을 붙이고 있어야 하는데 라고 쏘아 붙였어요. 난 케이티의 엄마라고. 그리고 너는 아빠고. 너도 나를 지금 도우러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고. How can you just sit there? 어떻게 그냥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어? 나하고 내 딸하고는 막 도시 전체를 갖다가 to be covered 하고 있는 마당에 커버란 단어가 어떤 장소를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화가 나서 얘기하죠. 전 남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난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에 얼음을 딱 집어넣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온종일 직장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게끔. 그죠?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시 돌아와야죠. 원래의 삶을 사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소년씨 블로그 혹시 가보셨나요? 아버지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손정민 군의 어머니도요. That's a whole lot healthier than what you are doing.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라고, 건전한 거라고. 넌 이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이 운동에 너무 지금 obsessed with, 몰두했다고.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 오로지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 먹지도 못해. 그리고 피곤하니까 어때요?
피곤하고 밥은 먹은 게 없으니까 8시 30분만 지나서 깨어있지도 못해. 그냥 잠든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네 손을 봐. 케이트는 죽었다고 돈은 말했습니다. There's nothing we can do to bring her back. 그녀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손이 완전히 막 짓물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생략을 한 것 같은데. We need to start rebuilding our lives.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리빌드 할 필요가 있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부부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자식이 죽으면 이혼하는 부부가 거의 대부분이라 하더라고요. 다행히 케이트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It's up to the police to find her killers. 그녀를 죽인 놈들을 찾아내는 거는 경찰의 일이야. Be up to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죠. The police aren't doing a thing now. 아니 지금 경찰이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굉장히 유사하죠? There's no way for us to know that.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We have to have faith in the system. 우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근데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손정민 사건에서 막 이 정도까지 막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버닝썬 같은 사건들 막 이런 거 거치면서 더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I'm going to put up flyers from now until eternity.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나는 계속 이 전단지를 붙일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 사건은 해결도 안 됐고 미지 사건이고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콜드 케이스라고요. 그리고 이 책의 시퀄 후속편도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돌아가셔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 돌아가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인가? 최근에 돌아가셨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10번째 챕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부모들은 찾고 조사하고 막 이러는데 아케이트 부인 이제 루이스 덩컨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당신은 이제 사실을 face up to 사실을 좀 마주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왜 죽었다? 그녀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조금 일찍 집에 귀가를 했었더라면 요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갔었더라면 이런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의 전화를 받지 않았었더라면 함께 오기로 했었던 다른 친구가 함께 왔었더라면 내가 그 전화를 받고서 나가지 않았었더라면 누군가 더 지켜봤었더라면 아이고야 한도 끝도 없네요. 이런 생각은 결국에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나쁜 놈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경찰이 좀 하면 안 되는 말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어도 부모가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I could not do in a dream what I had not done in life. 내가 이제 꿈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 맞아요. 이 책 읽다 보면은 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소년씨 그 블로그 가보면 정민이 만났다는 꿈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 꿈에서 계속 보이는 거겠어요. 근데 이 로이스 덩컨도 꿈에서 딸을 만났나 봐요. 실제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꿈에서 내가 할 수 있었겠냐? 못했다. 뭐 꿈에서 뭐 개도 나오고 목동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는 그런 꿈을 꿨나 봐요. 나는 개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찰 얘기겠죠? 비난할 수 없었다. 나는 목동도 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목동도 비난할 수 없었다. 분사 구문이네요. 그냥 부드럽고 신앙심 깊은 그런 부모님들, 헌신적인 그런 부모님들에게 자라가지고, 이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선량하다. 야, 사람은 다 착해. 이렇게 믿었었던 그런 부모 밑에서 크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내 양들, 내 새끼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친 적이 없었다. 늑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소년씨 블로그 가보면 정민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는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라고. 아, 그 말을 딱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손정민 군이란 친구가 워낙 착했던 것 같아요. 보면 남에 대한 배려심도 많았고, 아버지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자, 이제 점점 이런 그 유가족,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철저하게 경찰 못지않게 이제 막 조사를 해 나가는 어머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막 이제 이분의 추론 같은 게 막 나와요. 총격 사건이기 때문에 총을 쏜 사람이 발견이 돼요. 그게 멕시칸 그 아이들이거든요. 용의자잖아요. 그 용의자들은 쉬운 마크다. 경찰은 그 케이스를 리얼 심플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여기 그놈들이 있어. 우발적인 슈팅이야. 자, 이제 이 사건은 종결됐으니까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자. It would be atrocious.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시 가주어,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져. 여기 우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정법입니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히스패닉들이 사역동사 have 목적어 pp, 그죠? 목적어가 뭐뭐 되게끔 하다, 그죠? 그 히스패닉 아이들이 기소가 되게끔 한다면 얼마나 잔인하냐. 기소가 되는데 뭐로써? 되게 장난질 친 놈들로서, 총을 휴대하는 술 취한 놈들로서, 폭주 라이드, 자동차 막 함부로 모는 거 있잖아요. 반면에 뭐 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들을 고용한 데 책임이 있었을지 모르는 더 윗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은 뒤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쳐웃고 있는데 얘네들만 기소시켜버리면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놈들을 지금 되게 찾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놈들을 하면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지금도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감정들이 막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손정민 그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 그 국회에다가 청원
재수사, 더 수사를 잘해달라라는 국회 처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했거든요. 이게 뭐 30일 내에 뭐 10만 명인가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8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 있다면 되게 간단하니까 한번 청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좀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심적인 게 많아요. 특히 저는 무엇보다 CCTV. 왜 이렇게 CCTV가 흐릿한 거예요? 원본이 있을 텐데 왜 원본을 까면 될 텐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나 많은데